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 그래도 요즘 이제 하이브가 SM 주식 인수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 배후에는 또 이제 카카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SM 이사진과 손을 잡은.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시작으로 이제 하이브가 SM 인수하는 거에 대한 이제 타임라인별 약간 정리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언제 이렇게 엔터주가 핫했나 싶네요. 요즘 드는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엠마? 네, 뭐 워낙에 K 콘텐츠 위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더 뭐 매출 측면이나 뭐 더 영향력이 커진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 한창 장이 좋았을 때 IPO를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IPO 지금 아직 준비 중인가요? 아직은 네, 시도를 하는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최근에 뭐 투자받은 걸로 또 그렇죠. 네, 큰 돈을 투자받아서 또 이제 그렇죠. 떠들썩하긴 했는데 한번 네, 하나씩 얘기를 한번 그렇죠. 들어보시죠. 먼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회사인가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포더트리라고 웹소설, 웹툰을 하는 회사였어요. 오호.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카카오가 아마 인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네이버에 있던 이진수 대표가 나와서 이제 만든 포더트리라는 회사를 이제 카카오에서 투자를 받은 뒤에 합병이 되어서 이게 카카오 페이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따로 있고 이제 예전에 이제 카카오에서 멜론을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멜론 이제 아이유가 있는 그 멜론 로얄 엔터테인먼트 그걸 인수를 한 후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랑 그 카카오 M을 이제 합병을 시킨 게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 M에서는 뭐 스타쉽이나 이런 연예 기획사들 많이 인수를 했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쪽 이제 미디어 쪽 대표로 CJ ENM 출신 김성수 대표를 영입을 해서 이제 방송이나 뭐 연예나 이런 쪽도 키우기 위해서 더 뭐 인원 투입도 많이 하고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너무 다양한 회사잖아요. 이미 얘기를 한 곳들도 보면은 너무 다양한데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방송, 뭐 음악, 연예 막 이런 것까지 이제 있잖아요. 그냥 콘텐츠 비슷한 거는 다 가지고 싶었던 그런 느낌. 그래서 뭐 현재는 이진수, 김성수 각자 대표 체제인데 이제 예산을 따로 쓰고 아마 웹툰이나 웹소설 쪽은 이진수 대표 쪽에서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미디어, 이제 방송, 연예, 음악 이런 쪽은 김성수 대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명은 같지만 사실상 사업부가 좀 이렇게 딱 나뉘어 있는 느낌으로 운영이 되는가 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도 매출은 1조 2천억 정도였었고 많이 보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뭐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웹툰 웹소설이 5천억, 음반과 음원이 5천억, 그리고 나머지 미디어 뭐 기획 쪽이 2천억 정도라서 보면은 많이 버는가 싶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적자라서 더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조 2천억이라는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10조 밸류로 받았는데 10조요? 그렇죠. 아마 그 전에는 사실 더 높았을 것 같아요. 21년 뭐 한창 이제 장이 좋을 때. 근데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려온 수준은 이제 10조이지 않나 내려온 게 10조.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뭐 네옴시티로 또 매우 유명하잖아요. 이제 사우디 쪽에서는 이제 그쪽의 메인 비즈니스인 정유, 기름 국가인데 기름을 이제 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를 항상 이분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옴시티, 뭐 스마트시티 같은 거죠. 그런 것도 관심이 있고 이제 K 콘텐츠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국 게임 회사에도 많이 투자를 했다고 알고 있고 그런 연장선으로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도 K 콘텐츠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돈 얼마나 많을까요, 이 펀드에? 굉장히 많겠죠. 사우디 국부 펀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왕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렇죠. 네네네. 사우디 투자를 받았다, 최근에. 라고 할 수 있고 카카오 엔터가 사실 작년 1분기까지는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도 그렇고 계속 분기 역선장 중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투자를 한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앞으로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여기저기 이 회사들 저 회사들 이제 사들이는 과정에서 뭐 돈도 많이 썼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또 그 사들인 자회사가 또 재정 건전성이 안 좋으면 또 그게 뭐 재무제표 반영되면서 또 더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먼저 영화 쪽도 이제 카카오 엔터에서 스튜디오나 제작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영화 쪽도 보면은 아직은 그렇게 뭐 엄청 네임드 있는 곳을 인수를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병헌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를 네. 인수를 하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수리남이라는 영화, 네. 그 넷플릭스에도 들어가 있었죠. 네, 네네. 이것도 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 근데 이런 것들도 잘 되면 좋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단독으로 입점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대박을 쳐도 큰 수익이 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방송, 연예, 뭐 제작 이런 쪽은 하도급 체계가 좀 고도화가 되어 있어서 네. 아무리 내가 뭔가 플랫폼화 한다거나 경쟁력을 가진다고 해도 뭔가 독점권을 가지기는 되게 어려운 구조라고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카카오는 뭐 웹툰도 있고 웹소설도 있고 요즘에 이제 그런 IP 기반으로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시도를 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영화 쪽은 뭐 대략 이런 상황이고 네. 기존에 뭐 잘했던 부분 웹툰, 웹소설 이런 쪽으로 보자면은 사실 독자는 네이버가 더 많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네이버가 가장 먼저 이제 웹툰이라는 말 자체도 네이버가 이제 선점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카카오가 좀 수익화를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은 카카오가 잘 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뭐 무료 보기라든가 뭐 기다리면은 이제 열린다든가 하는 그거. 형태의 네.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먼저 유행을 했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빠르게 카카오가 가지고 와서 이제 수익화를 잘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이버는 네네. 무료 독자가 많은 그쵸. 편이고 네. 카카오는 좀 더 수익화를 많이 해서 좀 결제나 이런 매출액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리도 사실 구독자 수로 보면은 네이버가 뭐 북미나 일본이나 유럽 쪽이나 더 카카오보다는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은 카카오 피코마가 좀 더 잘하는 편이라서 이런 좀 수익화를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 웹툰 쪽의 경쟁력도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웹툰은 그래도 돈을 좀 그래도 영화나 미디어에 비해서는 좀 벌고 있다. 네, 약간 그렇죠. 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이제 앞으로를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리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좀 집중을 해서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일 것 같고, 이제 아마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고민은 어떤 지역에서 해야 될지일 텐데, 이게 동남아는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수익화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중국은 또 이제 중국을 진출을 하려니 또 여러 가지 뭐 갑자기 막힐 수도 있고 그쵸.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다른 회사들도 북미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미가 이제 앞으로 좀 사업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수직 계열화, 다양한 회사들이 인수를 하기도 했고 웹툰에서부터 뭐 영화, 드라마, 음악까지 뭐 다양한 영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음원 쪽에서는 멜론 제외하고는 완전히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없기는 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심지어 멜론도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뮤직이나 맞아요. 네, 또 추격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네, 어찌 보면은 위기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저도 유튜브 뮤직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은 이제 유튜브 뮤직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패키지로 와버리니까 네, 유튜브 뮤직으로 많이 넘어가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뮤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원래 초창기 이제 코로나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는 사실 유튜브 뮤직이 실시간 반영이나 이게 빨리빨리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멜론에서는 새로 나온 곡들이 많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이게 반영이 되는데 네. 유튜브 뮤직에는 좀 한 일주일 뒤에 반영이 된다거나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듣고 이게 데이터가 쌓여서 그런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유저 수가 늘어나니까. 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최근에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그래서 네. IPO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22년도에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다 그쵸. 보니까 아마 보류를 하고 이제 아직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사우디 쪽 구프 펀드를 투자를 받은 것도 그렇고 네네. 이제 10조 가치를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의견? 을 여기서부터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첫 번째로는 수직 계열화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좀 너무 잡다하게 다양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엔터랑 미디어 쪽이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좀 시가총액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 아직도 되게 다양한 뭐 산업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막 인건비가 많이 드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흥행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잘 될지 모르고 뭐 그런 수익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 쪽은 창작자 위주의 비즈니스이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팬덤을 만들어서 수익 쉐어를 하는 고민들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이런 고민들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듣기로는 인수한 회사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굉장히 많고 또 관리가 쉽지도 않다고 해요. 진짜 많이 샀더라고요. 네. 짧은 시간 내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인수한 회사가 또 흑자는 모르겠는데 적자인 곳들도 많다 보니까 그쵸. 이게 대기업처럼 체계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게 스타트업처럼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인수한 회사끼리 시너지가 나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관리를 하는 점 그리고 흑자로도 만들어야 되는 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수직 계열화가 어찌 보면은 제조업에서는 엄청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콘텐츠 쪽에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가? 라고 보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네. 게 이게 어찌 보면은 팬덤과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약간 예술의 영역이라고 할 그쵸.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되고 흥행을 해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 엔터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웹툰과 웹소설의 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웹툰과 웹소설은 사실 하나를 만드는데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인건비가. 맞아요. 네, 뭐 가볍게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은 금방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작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카카오 엔터가 그동안에 인수를 했던 음악, 영화, 드라마 쪽은 콘텐츠 원가가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작비가 좀 필요하니까 네. 연예인들 그렇죠. 개런티 줘야 되고 그렇죠. 네. 제작비도 막대한 제작비가 들 수도 있고 그죠. 네,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는데도 효율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앞으로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게 상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비교가 될 수 있는 업체가 좀 많지가 않아요. 아마 네이버 웹툰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네네. 뭐 이런 미디어, 콘텐츠, IP 쪽에 비교군이라고 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넷플릭스, 디즈니 외에는 그쵸.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네이버 웹툰 쪽은 차라리 이제 연예나 미디어 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업 부문 쪽에서 차라리 우리는 넷플릭스, 디즈니를 지향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웹툰과 이제 나머지 방송, 연예 쪽을 합쳐버렸기 때문에 좀 이거를 비교를 하자면은 워너브라더스? 뭐 유니버셜? 뭐 이런 쪽으로 가야 하나. 네. 근데 그런 쪽은 사실 현재 PER이 높지가 않거든요. 예, 워낙에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이고 원가도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원하는 밸류를 주장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런 것과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 잘 되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 시가총액이 뭐 최근에 이 SM 인수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네네. 지금 아마 8조 정도인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제 카카오 엔터가 10조를 주장을 하고 있으니 네. 이거를 주주들을 설득을 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을 하려면은 이걸 해외에서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증명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뭐 엔터라고 치면은 하이브도 비교군이 될 수도 있는데 하이브는 워낙에 뭐 다양한 IP도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쵸. 음반, 음원 뭐 이런 쪽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기반이 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업계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직 계열화를 시도를 하고 이제 스타트업처럼 이제 기존의 이제 콘텐츠나 영화 쪽은 또 네네. 기존의 관행들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혁신을 할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혁신을 해보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카카오 엔터가 좀 가볍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 매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증명을 해놔야 되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상장을 준비한다면 둘 다 올라가줘야죠. 매출이랑 그렇죠. 수익성이. 저도 이제 간단한 생각을 해본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 벤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뭐 미디어 부분만 일단 봤을 때, 일단 웹툰 웹소설이랑 멜론 빼고 미디어 부분만 봤을 때는 되게 신규 플레이어? 새로 이제 떠오르는 플레이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 이제 카카오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이냐, 수직 계열화 외에 뭔가 다른 게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카카오 계열이니까 뭔가 기술 기반에 뭐가 있지 않을까, 플랫폼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처음엔 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플레이를 보면은 또 막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TV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카카오 TV가 지금 다운로드 수를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안드로이드 기준 1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네이버 나우 같은 경우도 1000만 다운로드가 넘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는 뭐 물론 앱에 이제 심어져 있긴 하죠. 카카오 TV가 카카오톡 앱에 심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다운로드 수가 너무 낮고 MAU도 되게 좀 처참한 수준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카카오 TV MAU가 이거 좀 옛날 정보기는 한데 작년 초 기준으로 한 36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카카오의 이제 MAU랑 비교를 하면은 되게 낮잖아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IP들, 연예인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독점 공급 콘텐츠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거를 그 기획사와 그 연예인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은 사실 유튜브에서 올리면은 정말 조회수가 더 잘 나올 텐데 왜 여기에만 올리게 하냐, 약간 이런 그런 악유도 좀 있을 것 같고. 애매하죠. 네. 이게 아무래도 수직 계열화의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 독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기획사나 이 개인으로도 아티스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 그들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다른 데도 이제 올라와야 본인들이 더 잘 되는 방향이기도 그쵸. 하고. 네. 네, 아이러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를 인수한 경쟁력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 솔직히 조금 들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기술적인 차별화 전략이나 플랫폼 전략이 카카오 엔터의 전략은 아니겠다라는 결론, 약간 저의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물론 카카오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어떤 기술이나 플랫폼에는 그걸로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IT 기술이랑은 상관없는 그냥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전략이 있는 거겠구나. 사실 뭐 삼성이나 LG나 뭐 그런 롯데나 대기업 계열사들을 봐도 서로 상관없는 사업을 하잖아요. 시너지 없는 사업들.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카카오도 대기업 계열사고 하니까 그냥 딱히 IT랑 상관없는 네, 굳이 시너지 안 일으켜도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그냥 나름대로 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러면 경쟁사들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은 뭐 배우 연예기획사들 CJ ENM 뭐 이런 데는 그 영상 기술, 뭐 시각 특수 효과, 뭐 CG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의 인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CJ ENM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연예 기획사들도 이제 뭐 종합 콘텐츠사로 자기네들도 이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들에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CG나 이런 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CG 회사, 비주얼 이펙트 회사에. 뭐 이런 비주얼 이펙트 회사는 뭐 네이버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도 아마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네. 돈을 다 쓰지 않았나. 돈이 없어서. 네, 싶기는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사우디 투자를 받았으니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싶고요. 남들 하는 거니까 아마 따라가긴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직 계열화에 이미 계열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 네, 그래도 투자는 계속 하고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겠죠. 네. 어쨌든 수직 계열화로 전략의 방향을 잡았으니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돈 받았으니 또 어디 사는지. 네. 그리고 이제 아마 IPO를 시도를 할 텐데 이제 워낙에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가 많았잖아요. 카카오 계열사들에.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초반에 이제 지난주 초에 SM 투자를 카카오에서 했다고 들었을 때 그러면은 SM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소름이 끼쳤는데 네, 그게 얼마 가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카카오 엔터 입장에서는
그냥 상장보다는 이런 식으로 SM 뭐 다른 곳을 인수를 해와서 합병을 시킨 다음에 우회 상장을 하는 게 좀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뭐 기존에 다음 카카오 때도 그렇고 맞아요. 사실 다음을 통해서 카카오가 우회 상장을 한 부분도 있었고 네네. 경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네, 많은 변수들이 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이브가 등장했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이제 뭐 지금 뉴스에 나왔을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정말 난리가 났는데 이제 하이브가 SM 이수만 총괄의 지분을 18% 정도? 14%인가? 14.8%. 14.8%를 인수를 해서 이제 SM의 최대 주주가 된다. 뭐 하이브 SM 품는다. 뭐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타임라인별로 쭉 한번 훑어볼까요? 네, 이게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KB에서 먼저 이슈 제기를 했어요. KB 자산운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최대 주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국민연금 다음으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운용사인데 SM 주식을? 네, 그렇죠. SM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운용사인데 2019년에 이제 이수만 그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 SM 간의 이제 로열티 계약에 이슈를 제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너무 많은 부분을 이제 로열티로 가지고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 제기를 했었고 얼마나 가져갔나요? 라이크 기획? 6% 매출의 6%를 가지고 가는 계약이었다고 해요. 많이 가져갔네요. 많죠. 네, 6%면은 네. 영업이익도 6%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네, 엄청난 수준이죠. 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SM에서도 하고 있는 그 호텔, 레스토랑, 와이너리 사업도 사실 본업과 상관없는 사업인데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지금.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업과 관계없는 사업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슈 제기를 그때 이미 했다고 해요. 네, 그러고 이제 21년, 22년 들어서 이제 라이크 기획 이슈에 대해서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이제 투자 회사에서 이슈 제기를 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행동주의 펀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라이크 기획과의 그 계약과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서 이슈 제기를 하고 이수만과의 그 계약 해지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SM 경영진 이제 지금 대표이사들이죠. 입장에서는 22년 내내 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슈 제기를 하고 이제 주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쵸.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SM 3.0 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채널에 올라왔냐면 SMP 플로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이 뭐 하는 채널이냐면 그냥 이제 가수들 안무 연습한 거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런 채널이거든요. 네. 뭐 이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약간 연례 보고 행사 같은 거에서도 사실 뭐 몇 번 이런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내용을 올렸죠. 그죠. 정말 갑자기. 네, 갑자기 멀티 프로세싱을 하겠다. 그렇죠. 네, 라는 것과 이제 뭐 이수만 프로듀서와의 좀 거리를 두겠다.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으로 주주 가치를 올리겠다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되게 웃긴 게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수만 총괄 충전하는 것처럼 뭐 그동안 감사했다. 막 작별 인사 같은 것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고민의 흔적인 것 같아요. 좀 그죠. 어떻게 이걸 회사 입장에서 좀 가져가야 하나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었던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이제 그 전략을 발표한 직후에 2월 초에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에서 9%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 네,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거 시나리오였네요. 약간 순서대로 이렇게 했네. 너네가 먼저 경영진에서 발표해라. 그 다음에 카카오가 우리가 투자하는 거 발표할게. 약간 이 순서였네. 아무래도 SM의 전략이 이런 거고 이제 이 전략에 필요한 게 카카오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의 지분을 이제 3월이 돼서 발행을 하고 신주를 발행을 하고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는 경우이고 두 개를 같이 네, 그렇죠. 이 중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에 양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우회 상장? 카카오 엔터가 그럼 이거를 가지게 돼서 SM과 합병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 엔터가 이제 우회 상장을 할 수 있는 SM이 이미 상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춰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행간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엔터도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반과 음원 그리고 IP 측면에서도 이제 SM 같은 이제 연예 기획사의 강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위해서 매우 필요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SM과 카카오 쪽에서 그려온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죠.
하이브가 등장하죠. 이렇게 카카오에서 투자를 했다는 소식에 네네.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제 귀국을 바로 했다고 해요.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미국에 계셨나? 미국에. 기사를 보니? 네, 잘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급거 귀국한 후에 네.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이제 하이브가 이수만의 지분을 80%를 취득을 해서 14.98%의 SM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소액주주의 지분도 사들이겠다. 그리고 최대 그래서 SM의 지분을 40%까지 들고 있겠다라는 네네.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뭔가 그래도 좀 낌새를 좀 약간 느끼고 얘기를 했었던 거겠죠? 하이브랑. 아무래도 낌새는 아마 1월에 그 발표를 했을 때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1월에 이미 뭐 이 사진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 SM 3.0 전략을 발표를 하겠다, 그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될지는 모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이수만은 이사는 아닌 거죠, SM에? 현재 직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순식간에 이제 하이브에서 SM 지분을 취득을 한다라는 기사가 났고. 이제 앞으로 이수만 프로듀서와의 로열티 계약도 없애고 향후 3년간은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계약을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안 하고. 네, 그리고 SM의 자회사들의 지분들, 이수만 프로듀서가 가지고 있던 지분들도 다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수만 총괄이 SM 말고 자회사 주식도 좀 많이 그래도 갖고 있었나 보네요. 네, 자회사 중에서 이런 MD라고 하죠. 상품 판매하는 그런 계열사 주식을 한 4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쪽에서 이슈 제기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하이브에서 그런 지분도 다 본인들이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카카오 쪽에 이제 SM의 경영권이 넘어간다거나 뭐 SM 이사진의 방향대로 이제 흘러갈 경우에 이제 이수만 본인에게 우호적인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랑 좀 더 친분이 있는 방시혁 프로듀서에게 더 달라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 주주 구성을 보면은 방시혁 그리고 이제 주요 임원들의 지분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내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사실 이끌어 나갈 수 있고 SM은 워낙에 소액 주주들 지분이 크다 보니까 좀 이러한 이슈 제기가 당연히 가능했던 상황이지만 하이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수만 프로듀서와 방시혁 프로듀서가 서로 잘 맞고 이수만 프로듀서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제 SM을 나중에도 추후에도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논의가 잘 된 상황에서는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음악 레이블에 대한 인수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제 SM의 소액주주들도 만족스럽게 설득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같은 비즈니스를 어쨌든 하고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주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결을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카오 쪽과 이제 전략적인 시너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이브랑 같이 하는 게 더 회사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이수만한테 제시한 금액이 주당 12만 원이고 이수만 지분뿐만 아니라 이제 소액주주 지분도 사주겠다,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이 발표가 하자마자 SM 주식이 한 주당 12만 원에 가깝게 올랐었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안 샀나. 나는 이걸 지켜보고만 있고 왜 SM 주식을 살 생각은 안. 근데 뭐 하이브가 이렇게 갑자기 나올 줄은 사실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사겠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는 12만 원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이슈를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죠. SM이 그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것들과 사실 저도 몰랐는데 SM의 음반 판매량이 하이브보다 높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매출 측면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이런 라이크 기획의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나중에 더 클 수 있는 회사인데 너무 12만 원 정도면 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이슈를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이브와 SM 간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으니 소액주주 지분을 모두 다 사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다 사라? 100% 인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슈 제기도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과 2월 초부터 엄청난 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 크게 3가지 이슈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첫 번째는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가 제기한 이제 지분 취득 취소 가처분 신청인데요. 유상증자하는 거랑 전환사채? 그렇죠. 신주에 대한 거죠. 신주 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
카카오한테 신주 발행을 한 게 이제 최대 주주의 동의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무효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슈 제기를 이제 법원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경영권의 위대한 침해를 얻는 그런 액션인가를 아마 판결을 하게 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9% 지분을 취득을 함에 있어서 네네. 최대 주주의 뭔가 변동이 있는가, 그리고 큰 영향이 있는가, 그리고 회사의 정관에 써 있는 대로 제대로 투자를 했는가를 볼 텐데 사실 카카오가 9% 지분을 취득한다고 해도 네네. 최대 주주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무효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카카오가 취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이게 사실 법원에서는 정관에 따라서 잘 이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죠.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데? 네, 문제는 왜냐하면 법원이 뭐 앞으로 이제 이게 경영권의 이슈가 돼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시나리오가 어떻게 벌어지고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에서 이걸 취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없었냐 뭐 이런 거랑 아무래도 이걸 가처분 지분 취득 취소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수만 입장에서는 이게 경영권 분쟁 상황이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네요. 이제 카카오나 SM의 이사진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전략적으로 카카오의 좋은 플랫폼과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 기업 결합 신고가 있는데요. 이제 매출액이 3천억이 넘어가는 큰 규모의 그 회사들이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할 때 이런 기업 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이제 만약에 15%가 넘는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 기업 결합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지분을 취득하는 건 14.8%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고 의미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소액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올 때 15%가 넘으면은 아마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하이브와 SM이 음반과 음원의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좀 다른 영역들에서도 많이 그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그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곳은 또 없다 보니까 카카오가 인수를 했을 때보다는 하이브가 인수를 했을 때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지배력, 독점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이브나 SM이나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좀 넓다 보니까 독점인지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하는 이슈 사항이고요. 어쨌든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거 독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뭐 음원 유통이나 이런 측면에서 독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유통을 너네가 너무 50% 이상 뭐 가지고 있다거나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다른 걸 유통 안 해주려고 한다. 뭐 약간 이런 측면일까요? 그렇죠. SM 자회사 중에서도 유통하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뭔가 하이브와 SM이 합쳐서 유통 물량의 뭐 50%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그걸로 이제 뭔가 독점점 지위를 활용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거나 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이런 독과점적인 측면, 경제나 법적인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게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영역이 좀 다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주장을 하기 애매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업 결합 신고는 무난하게 통과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로는 그러면은 이제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SM은 누구와 손을 잡게 될 것이냐가 남아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하이브와 손을 잡게 되면은 그냥 기존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하이브는 기존에도 되게 다양한 음악 레이블을 사들인 경험이 있고 해외 레이블들이죠. 그리고 음악에 특화해서 아예 뭔가 소니 뮤직이나 유니버셜 뮤직 같은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음악 레이블 회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닐까 싶은데 다만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 좀 걸리는 거는 그러면 여전히 이수만 프로듀서의 뭔가 입김이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이브가 어느 정도까지 해소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 로열티 계약, 라이크 기획과의 로열티 계약도 그냥 가져가는 건가요? 하이브가. 만약에 이제 대주주가 된다면?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이제 하이브가 하게 되면은 계약을 이제 취소를 하고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것도 정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계약이 이제 작년 말로 끝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제 용역의 제공 없이 뭐 로열티를 가져가는 계약이 뭐 2092년까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온라인 파트너스 쪽에서 그런 네. 이야기를 해서 네네. 네, 아무래도 하이브가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이슈들은 다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없애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겉으로는 그렇게 없애도 뭔가 보이지 않는 입김 같은 게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걱정이 네.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카카오가 손을 잡게 된다면 카카오 엔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SM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고 해외에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을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는 지금 엔터 쪽 경험치가 많지가 않고 그쵸. 미숙한 부분도 현재 많다 보니까 인수해놓은 회사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SM 주주에 많이 어필을 해서 손을 들어줄지도 좀 논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 니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브가 14% 지분을 가지고 가겠다는 이런 공격을 해온 상황에서 네네. 카카오가 과연 베팅을 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3월까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쵸. 9%를 투자했는데 대주주가 하이브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엔터 그냥 투자를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우회 상장까지도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 좀 카카오 입장에서 좀 부담 아닌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쪽에서 라이온하트 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네. 많이 비난을 받아서 상장 그렇죠. 철회가 된 케이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카카오 엔터를 결국에 뭐 현재 아마 상장을 시켜야 하는 상황일 수 있을 텐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상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SM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방법이 베스트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하고 다양한 비난을 감수를 해야 한다면은 좀 어려운 선택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10조 밸류로 투자를 받아 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를 과연 SM을 인수를 하는데 충분한 금액일까? 라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인수한 계열사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적자예요. 큰 규모의 적자다 보니까 이게 해결해 나갈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너무 무리하게 이제 SM 인수를 진행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서 카카오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할까? 제안을 할까?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하이브가 들어온 이후로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금요일이 카카오의 실적 발표 날이었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메타버스와 뭐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는 그날. 네, 근데 뭐 그날 이제 오전에 아마 실적 발표를 했을 거고 그 후에 이제 오후에도 계속 하이브 쪽에서도 계속 뭔가 발표를 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카카오 입장은 뭐 아직은 오피셜리 나온 게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카오가 지분을 취득하겠다는 그 시점이 3월 6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때까지 아마 법원에서 판결도 나올 거고 카카오에서도 또 입장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때까지 한 달도 안 남았죠. 시간까지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주 카카오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SM에 뭐 정말로 뭔가 기술적인 협업이나 그런 거를 기대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냥 정말 우회상장이 좀 더 큰 이제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죠. 왜냐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었다라고 했으면 진작했겠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지분 투자 없이도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거고, 뭐 사실 이제 디어유에서 하는, 그러니까 SM 자회사인 디어유에서 하는 법을, 그러니까 유료 메시징 앱 같은 것도 카카오에서 이미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려면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카카오가 잘 이제 말한 것 같고 사실상은 이제 말씀하신 우회상장, 카카오네트 우회상장 그거를 좀 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총합을 해서 개인적으로 의견, 생각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회사와 계약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들 당연히 좀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당연히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슈가 있는 계약이라서 아마 그 계약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슈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상황이 펼쳐졌고 지금은 사실 SM 입장에서는 하이브와 손을 잡느냐, 카카오와 손을 잡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느 곳이랑 하는 게 맞나를 보면은 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이런 이슈와도 별개로 창업자가 언제 사업에서 손을 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콘텐츠, 엔터 이런 쪽은 뭐 제조업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흥행 사업이고 그리고 창업주의 이런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걸로 방향을 좀 놓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참 창업자가 이 회사의 근간이 되어 버리는데 맞아요. 이걸 손을 놓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연장선에서 마블도 네. 이제 그 마블 최초에 이제 프로듀싱 했던 분들 네. 이 손을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예전같이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음악은 좀 굉장히 트렌디한 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쪽이나 IP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디즈니처럼 엄청 오래가는 콘텐츠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쵸. 뭐 이게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처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뭔가 방시혁 프로듀서의 하이브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 그러면 핵심이 뭔가?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 뭔가 보면은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음악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분야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뭐 미술이나 뭐 아트나 뭔가 헤어나 뭐 다양한 영역이죠. 네네. 모여서 작업물이 완성이 되지만은 결국에 남는 거 하나는 단 하나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나 배우나 게임이나 웹툰에서는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빠져도 이슈가 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결국에 음악 쪽은 팬덤 비즈니스이고 그쵸. 또 아티스트를 빼놓고 다른 걸 팔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오래가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결국에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 살아나는 회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하이브가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을까? 카카오가 제일 잘 이해를 하고 있을까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하이브이지 않을까? 네. 하이브가 좀 더 그래도 방시혁 프로듀서가 그동안에 음악적으로 해왔던 고민들의 결이 이수만 프로듀서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하이브 쪽이 좀 더 팬덤 비즈니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음악 쪽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흘러 하이브가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주 설득의 측면에서 네.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뭐 지분도 이수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예측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분도 많이 가져가면서 그런 이수만 지분 이슈도 좀 해소를 많이 해주고 네.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하이브는 돈이 많나 봐요. 이걸 사줄 그렇죠. 정도의 14%면 14.8%면 얼마죠? 12만 원에 사준다 그랬으니까 네. 4천억 정도가 필요한데 4천억. 와, 네, 현금? 근데 차입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아마 현금으로는 당장은 부족하겠죠. 근데 네네. 그래도 하이브가 그래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신주 공모를 통해서 받은 돈도 있고 뭐 투자를 받은 돈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쌓여있는 현금도 많고 그리고 계속 활동도 뭐 BTS나 아티스트들이 활동도 했기 때문에 그쵸? 좀 쌓여있는 현금이 있기는 하지만 한 1,000억 정도 차입을 지난주 금요일자 공시로 차입을 더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현금이 그렇게 엄청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이 이슈를 보면서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 SM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근데 K-팝계에서 정말 이제 누구나 군침을 흘리는 대상이긴 하구나라는 거를 느낀 게 제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2021년 정도에 CJ ENM이 SM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이수만 지분이 한 18% 정도가 매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CJ ENM뿐만 아니라 뭐 각종 회사들이 되게 여기에 검토를 했었어요. 이 주식을 사는데 이수만 주식을 사는데 뭐 CJ랑 주 CJ랑 뭐 SK텔레콤, 뭐 컴투스, 뭐 거기에 플러스 뭐 사모펀드 한두 개 정도 해가지고 되게 매수 희망자가 많았대요. 이때는 아마 가격도 지금보다 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시장이 좋았을 때다 보니까. 시장도 좀 좋았고 이수만 총괄이 조금 더 가격도 좀 비싸게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가격 그 협상이 안 되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등장을 한 거죠. 네, 아무래도 네. 저 때는 아직 내려놓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때 그냥 더 비싸게 팔았으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몇천억이 날아간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좀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의 그 많은 대표이사들이 어떤 스톡 옵션이나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스톡의 가격을 높여서 이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자문계약, 회사와의 자문계약이나 아니면 혹은 급여를 엄청 높여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사실 더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레스트 온라인이라고 하죠. 그게 조금 덜 되지 않았나. 네. 왜냐면 그냥 뭐 내 월급으로 현금으로 받아오면 되니까 라고 좀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른 경제 유튜버분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뭐 하는 부분인데
SM은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 가격에 대해서 뭐 크게 이제 이수만이 대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 가격을 높여가지고 뭐 부를 쌓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뭐 이게 사실 이제 한국 주식이 가격을 못 오르는 하나의 큰 가버넌스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그런 이슈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쵸. 이름도 온라인 파트너스잖아요. 이름을 되게 잘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가치를 온라인 해라. 네, 가치를 온라인 해라.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언제쯤 나아질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고질적으로 수십 년간 이렇게 돼왔다 보니까 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이 이슈는 법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소송을 너무 자유롭게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회사가 뭔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제기를 할 수 있고 승소도 할 수도 있고. 근데 한국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액주주의 권한, 권리 이런 게 많지가 않고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조금 이제 그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랑 관련 없는 얘기이긴 한데 하이브가 만약에 SM의 대주주가 되면은 이제 하이브 소속 가수들이 MBC에 출연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궁금증들도 이제 기사로 나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혹시 그 반대로 이제 하이브가 대주주가 됐으니 오히려 SM 가수들이 MBC에 못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요것도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데 하이브 소속 가수들이 MBC에 출연 안 한 지가 꽤 됐죠. 한 2019년부터 좀 출연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 자세한 백그라운드 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MBC 예능국 PD들과 하이브의 기싸움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방송가에. 그래서 뭐 이런 하이브나 SM 가수들, SM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나올 수 있는 가수가 많지가 않을 텐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하이브랑 SM이 다 안 나와버리면은 누가 나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엄청나게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뭐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기사가 나올지 지켜보고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